예, 안녕하세요.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심플렉스법과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어, 여러 알고리즘을 살펴봤습니다. 심플렉스 그리고 M 메소드, 투페이스 메소드 그 어프로치였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심플렉스에 대한 이해도 하셨고 LP 문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하셨고 복습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쌍대 문제 그리고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듀얼리티와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피컬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로 센시티비티,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 보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죠. sensitivity of the optimum solution to changes in the availability of the resources에서 결국에는 right hand side constraint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했던 최적해가 변화를 할까? 결국 민감도 분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했던 해가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가? 새로운 조건 하에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우변항이 뭡니까? 우변이 RHS라고 쓰는데 우변에 보통 상수가 온다고 했죠. 리소스가 20개 미만이다, 디맨드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약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바꾼다면 옵티멈 솔루션이 어떻게 변할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이제 목적 함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유닛 프로핏 혹은 유닛 코스트 해서 목적 함수 이제 G를 보면 맥시마이제이션이든 미니마이제이션이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C1, X1 그리고 뭐 C2, X2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렇죠? 리니얼 형태로. 그러면 뭡니까? 이 개수가 여기 뭐 C라고 써놨으니까 미니마이제이션으로 할까요? 코스트. 그렇죠? 그럼 한 개를 팔 때 얼마의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만약에 X2 하나를 팔았을 때의 비용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과연 우리가 구했던 뭐 X는 3개 팔아야 되고 X2는 2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었는데 만약에 해가 최적해가 이렇다면 그러면 이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한 비용을 바꾸면 과연 이 최적해는 어떻게 변할까? 아셨죠? 왜 이런 민감도 분석이 중요합니까? 최적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최적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what if analysis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왜냐면은 현실에서 이제 상황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우리가 추가 뭐 기계를 하나 더 살 수 있고 아니면 돈이 더 늘어나서 버짓이 늘어나서 어떻게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프로덕션이든 서비스 시스템이든 그럴 경우에 해가 지금 있는 생산 뭐 계획이라든지 서비스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까 찾아보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신기술이 발전이 돼서 뭐 코스트가 낮춰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낮춰지고 얘도 낮춰질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 프로덕트 믹스 결국에 이 조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지금 있는 생산성 계획을 생산 계획, 뭐 제조업체를 생각해 보면 생산 계획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생산 단가가 낮아졌는데 새롭게 생산 계획을 짜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값이 실질적으로 낮아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얘를 얼마까지 절감하면 또 이 생산 계획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처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민감도 분석 하나는 자원 제약, 결국 constraint가 constraint 해가지고 뭐 관련된 그런 것들이고 첫 번째는 constraint의 제약을 결국 변경시킬 경우 available한 resource가 뭐 부족해진다던가 더 많아진다던가 뭐 예로 작년에도 큰일 있었죠.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이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available한 리소스들이 반도체 회사들을 납품 일본이 안 했죠. 부품들 그런 이제 자원들을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OR팀 투입돼서 엄청 이제 밤새면서 만들겠죠. 새로운 계획을.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sensitivity of the optimum solution to change the in-unit profit.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는 목적 함수와 관련돼서 이 개수가 변할 경우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example, 예제 문제입니다. Jacob manufactures two products on two machines 해가지고 두 개의 머신으로 결국에는 두 개의 제품을 생산한답니다. 예, product 1은 2hour, 2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머신 1에서 and 1hour, 1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머신 2에서. 그렇죠? 그리고 제품 1이에요, 이게. 제품 1. 이게 제품 2. For product 2, one unit required 1hour. 그리고 이제 머신 하나에서 1시간, 머신 1에서 1시간. 그리고 3 hours, 머신 2 해서 이제 3시간. 아셨죠? 머신 2에서 3시간.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revenue가 있겠죠. 이거 제품을 파는 거니까 보니까 딱 제품 파는 product mix 문제네요. 제품을 얼마를 생산해야 할까? 그렇죠? 그래서 revenue per unit of product 1 and 2 그래서 이제 1, 2 나오죠. 그럴 때 이제 $30하고 $20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나온다. 그렇죠? 예, 이런 표현들 아주 좋죠. 예, 문장 이렇게 영어 나중에 전어를 쓰실 때 이런 표현들 respectively 이거 참 많이 씁니다. 결국 각각 이렇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어쨌든 뭐 익스페리먼트 하고 나서 결과 쓰실 때 참 많이 쓰는 표현 형태입니다. 뭐 예, 그래서 프로젝트 1은 $30, 2는 $20. 뭐 벌써 머리에 이제 딱 어떻게 식을 세워야겠다는 게 머리에 딱 개념이 나오시죠? 이미. 뭐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좋죠.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복습을 하고 이 문제도 만들어 봐야겠죠. 예. The total daily processing time available for each machine is 8 hours. 예, 8 hour를 합니다. 결국 8시간 가동한다는 거예요. 예, 8시간 가동한다. 각각. 예. 그죠? 그리고 이제 X1, X2 뭡니까? X1이 X2 예, 결국에는 생산량이죠. 예, 각자 프로덕트 1과 프로덕트 2를 생산한다고 하자. 얼마나 친절합니까 문제가? 예, 이제 decision variable까지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러면 한번 수식을 한번 세워보실래요? 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LP 모델을 간단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심플렉스로 풀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길 바랍니다. LP 모델입니다. 결국에는 뭐 슬라이드를 안 보시고 만들었길 바래요. 다음 페이지로 막 가가지고 슬라이드 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은 나중에 모델 못 세웁니다. 예, 이렇게 해보라고 할 때 시간 줄 때 세워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스스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예, 어쨌든 뭐 프로덕트 믹스입니다. 레비뉴가 주어졌어요. decision variable 뭡니까? 처음에 제가 항상 말했죠. 문제를 보면 decision variable이 뭔지 체크해라. decision variable 이미 줬습니다. x1, x2 그렇죠? x1, x2 생산량이죠. 프로덕트 1과 프로덕트 2의 각각 생산량입니다. 예, x1, x2 그러면 얘를 토대로 이제 만들면 되겠죠. 결국에 뭡니까? 레비뉴도 주어졌어요. 레비뉴 주어졌, 코스트가 주어졌으면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다라고 눈치를 채실 수 있고, 레비뉴가 주어졌으면 매출이니까 총 매출. 그래서 이제 30, 20달러 각각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레비뉴 맥시마이제이션 문제겠구나라고 눈치를 딱 채셨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maximization 그렇죠? maximize 그리고 이제 30, 30 그리고 x1, 20, x2 해서 이제 x1과 x2 결합 형태로 나오겠죠. 어디서 가져왔어요? revenue는 여기 이미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예.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띄어쓰기 안 드리겠죠. 그냥 문장으로 드립니다. 문장으로 이 전체를 그냥 다 묶어가지고 문장으로 쭈르륵 드리면 읽어보면서 푸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그냥 푸시면 돼요. 지금 문제를 한글로 할까 영어로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영어로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대학원 수업이니까 영어로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사전 가지고 와서 같이 풀어도 됩니다. 사전 사용 가능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maximize Z 그리고 30x1 그리고 20x2 예, 어쨌든 시험 형태는 아직 결정을 안 해서 나중에 또 추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다들 대학원 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maximize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30x1 20x2 해가지고 이 둘을 결합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제약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약식은 뭐 제가 이미 설명했죠. 1, 2 그리고 눈치가 있으셨다면 3 해가지고 얘도 고려를 하셨어야 합니다. 뭐 1, 2, 3이라는 보다고 순서대로 된다기보다 이제 다시 이제 전개를 해야죠.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머신 1, 머신 2의 가용 시간 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8hour입니다. 머신 1, M1 그리고 머신 2, M2라고 하면 결국 각각 8시간 이하죠. 작업시간이. 그리고 필요 작업시간이 소요시간이 아까 적어졌어요. X1 곱하기 2hour, X2 곱하기 1hour죠. 머신 1에서 둘 다 머신 1에서 그렇죠. 소요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2, 1 이렇게 2하고 1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머신 2 1시간과 3시간 해서 이제 1시간, 3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다 곱하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결국 머신 1과 머신 2의 제약 총 8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두 개의 결합이. 그렇죠? 제품을 생산을 위한 시간, 제품 2를 생산을 위한 시간, 제품 1을 위한 생산 시간, 제품 2를 위한 생산 시간 각각의 머신 1과 머신 2에서 그리고 당연히 X1과 X2는 뭡니까? 생산량입니다.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예,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면 Graphical Sensitivity of Optimum Solution에서 이게 뭡니까? 결국 그래프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죠. 예, 여러분도 잘 그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두 점, 각각의 제약식에서 이제 두 점 임의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 그러면 되죠. 여기다 0 넣으면 쉽게 말해서 여기 X축, Y축의 절편들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X절편, Y절편 구하시면 되죠. 결국에는 뭐 0 넣으면 뭐 여기 8 나오겠고 그렇죠. 뭐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두 점이 필요하니까 또 여기다가 x2에다가 0 넣으면 x1은 4가 되고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그리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칸이 2를 의미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4, 뭐 이걸 표시를 안 했네요. 6, 8 여기도 2, 4, 6, 8 그렇죠? 예, 그래서 2468, 2468 할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각각은 x1과 x2도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모두가 겹치는 방향. 이 방향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나시면 이 방향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냥 여기 원점 아니면 임의의 점을 그냥 선택하셔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원점을 항상 대입해 보면 0, 0 대입했더니 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성립하죠, 이 식이. 원점이. 그래서 이쪽 방향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나는 원점이 싫다. 그래서 뭐 6,2를 넣었다. 6,2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6, 2, 12, 2 해서 했더니 뭡니까? 14가 나왔어요. 14. 만족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다. 예. 어느 점을 넣어도 그 방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x1 뭐 두 번째도 동일하게 해서 선택이 되지요. 제가 잠깐 이제 저의 낙서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서를 너무 많이 했죠. 어이구, 6하고 2468까지 지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웠고요. 지워서 깔끔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x1, x2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 솔루션 스페이스 구하자는 거죠. 솔루션 스페이스 구하자는 거였고, 솔루션 스페이스가 구해지면 이제 목적 함수 대입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죠. 옵티멈 솔루션. 결국 x1 3.2, x2 1.6, 결국 그래서 이제 z는 128. z값 어떻게 나왔다? 이 두 값을 x1과 x2를 목적 함수에 대입해 보면 됩니다. 아시죠? 어떻게 대입한다? 그냥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 x1, x2 이 정도까지는 다 아시니까. 혹시나 이제 높아심에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옵티멈 솔루션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피컬 센시티브 어널리시스 이제 한번 보죠. 한번 이제 리소스 아까 전에 첫 번째 보였어요. 리소스가 더 많이 가능해졌다라고 합시다. 목적함수는 그대로예요. 목적함수는 그대로고 리소스가 더 많이 가능해졌어요. 9시간으로 늘렸어요. 초과 시간이 1시간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럴 경우에는 솔루션 스페이스가 여기까지 이동을 합니다. 더 커지죠. 왜냐면 이 그래프가 이 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죠. 그래서 그러면 옵티멈 솔루션이 또 바뀌겠죠. 옵티멈 솔루션 당연히 x1, x2 해서 142 확실히 늘어나죠. 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자원이 이제 8에서 9로 됐으니까 9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뭐 1시간 더 일했는데 당연히 뭐 생산량 더 늘어나겠지.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익도 더 늘어나겠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장님들이 항상 초과 시간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늘어날지는 실제에서 모르는 거예요. 또 작업자들이 불만이 쌓이고 피로해지고 불량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품질공학 문제로 가죠. 그러면 결국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여튼 그래서 현실은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산업공학을 배워서 적용하는 참 재미가 있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문제를 푸는 게 참 재밌습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 푸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퍼블리시도 잘 된다. 저널 게재도 잘 된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로 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냥 문장 그대로 한번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Optimum solution will change when changes are made in capacity of machine 1 해서 아까 8에서 9로 시간을 늘렸을 때는 당연히 솔루션이 바뀐다. 왜? feasible area, 솔루션 스페이스가 커지니까. 그렇죠? 커진다 작아지는 상관없고 솔루션 스페이스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옵티멈 솔루션이 이제 변화한다는 겁니다. The rate of change in optimum Z resulting from the chained machine 1 capacity from 8 hours, 2 hours can be computed as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뭡니까?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을 늘렸을 때 9에서 8 결국에 목적 함수가 얼마큼 변화하냐 그 레이시오입니다. Rate of revenue change잖아요. Rate of revenue change 그러니까 매출 변화를 말하는 거죠. 매출 변화 비율 어떤 거의 결과로 resulting from 뭐의 결과로 increasing machine 1 capacity by 1 hour 1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머신1의 그 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노동 시간을. 그래서 이제 캐파시티를 1시간 증가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결과로 얻어지는 뭡니까? 그에 대한 결과로 얻어지는 rate of revenue change입니다. 결국 rate of revenue change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42에서 128에서 1시간을 늘리면은 결국 14달러가 증가한다. 예, 그런 말입니다.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은 OR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뭡니까? 이런 파라미터 얻어내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런 파라미터. 뭐 수식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식 세우는 건 뭐 책상에 앉아서 하루 생각해 보면 되죠. 아니면 일주일이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런 값들 구하는 게 제일 어렵죠. 데이터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런 값들, 개수들 아니면 리소스 캐파시티 알아내는 거. 이런 게 하여튼 한 달, 두 달, 세 달 막 걸립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머신원의 캐파시티를 1시간 늘렸을 때는 14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그 그래피컬 센시티브 어널리시스예요. 그래프를 그리니까 아주 간편하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인 경우가 과연 없다는 거.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다는 거. 변수가 뭐 5개면 다행이고 10개면 다행이죠. 나중에 뭐 20개, 30개, 뭐 40개 뭐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전문 소프트웨어 많이 사용하시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옵티멈 솔루션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그 앞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결국 14달러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머신1으로 다시 제약식으로 돌아가면 아셨죠? 머신1 제약식으로 돌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이 머신1의 캐파시티는 무슨 라인을 따라다니냐면 이 B하고 F라고 하는 이 라인을 계속 따라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 뭐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feasible area가 더 이상 아니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고 평행 이동 시키면요 원래 이제 제약식을 시간을 계속 늘렸어요. 늘리면 늘릴수록 이쪽으로 가겠죠. 줄이면 줄일수록 이쪽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뭐 진짜로 머신은 안 사용하면 망했죠. 망했는데 하여튼 솔루션 스페이스 뭐 예, 그렇게 이제 줄여나가면서 늘렸냐 줄였냐 하면서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가 뭐 제로는 아닐 때고 이 점은 이제 머신1이 어느 정도 줄였다는 거죠. 꽤 많이 줄였을 때, 뭐 2시간, 1시간 뭐 그런 식으로 쭉 줄였을 때 이제 일 테고 지금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데가 늘렸을 때는 이렇게 솔루션 에어리어가 이렇게 스페이스가 이렇게 변화를 하겠죠. 예. 결국 무슨 말이다? 두 번째 제약인 이 선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제 미니멈 머신먼 캐파시티 at B 이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제 미니멈 머신먼 캐파시티 at F 그래서 여기 사실 맥시멈이죠. 예. 예. 그럴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결국 뭐 이 직선을 따라다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직선을 따라다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맥시멈이라고 할게요. 맥스. 네.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구하실 수 있죠. 그 앞에 이제 수식에 대입해 보면 그래서 이제 2.67 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결국에 B 여기가 B 포인트예요. 여기는 F 포인트고 F 포인트하고 B 포인트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예,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되시죠. 2 곱하기 뭐 여기 0이고 그리고 2.67 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8이고 여기 이제 0 넣은 거죠. 어디에다? 여기에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가능한 시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신1의 캐파시티는 범위가 이 사이가 된다. 아셨죠? 그래서 듀얼 프라이스 뭐 이제 다른 이제 듀얼 쌍대 문제에서의 듀얼 프라이스 그리고 14달러의 듀얼 프라이스는 유효해진다. 이 가격 그러니까 시간당
늘리는, 1시간씩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14달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4달러가 지금 기울기가 변하지가 않죠.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러면 계속 14달러씩 변화를 할 겁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아셨죠? 여기는 14달러씩 줄을 거고, 왜냐면 평행 이동이니까. 그렇죠? 너무 지금 낙서를 많이 해서, 예, 좀 무슨 설명을 하나 하실 수 있을 텐데,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14달러씩 증가한다는 그 14달러 자체는 변화를 안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항상 14달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범위를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easible space가 이제 완전 바뀌어 버리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이렇게 14달러가 계속 존재한다는 거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달러 자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시간마다, 그러니까 1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14달러가 증가한다. 혹은 1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14달러가 감소한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 이 14달러가 이제, 그러니까 듀얼 프라이스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계속 같게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유효한지 말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셨죠? 듀얼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왜 듀얼 프라이스예요? 듀얼 프라이스 잠깐 설명하는데, 다른 의미로 해석하다는 겁니다. 듀얼 프라이스는 결국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뭐 리소스의 가격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유닛의 가치 of 리소스 하나의 리소스의 가치죠. 1시간이라는 거의 가치는 14달러라고 봐도 됩니다. 14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1시간 더 일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1시간의 가치는 머신1과 관련돼서 1시간의 가치는 14달러다. 그렇게 다른 식으로 의미 해석이 가능해요. 말장난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른 의미의 값을 다른 값을 가져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레인지를 벗어나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듀얼 프라이스 14달러뿐만 아니라 범위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감도 분석에서. 예. 그러면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두 번째 제약식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릴 경우에는 8시간, 9시간 늘릴 경우, 이렇게 9시간으로 늘릴 경우에, 1시간에, 머신2와 관련된 1시간의 가치, 구하시면 되죠. 가치 구하시면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평행 이동을 하는데, 다만, 앞서 본 예제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이 첫 번째 제약식의 선, 특히 D하고 F2 사이를 계속 이동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9시간, 뭐 10시간에서 계속 증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기계의 가동 시간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1시간의 가치, 이 직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1시간의 가치가 항상 똑같게 되죠. 듀얼 프라이스가. 그래서 그 1시간의 가치를 보면 130, 128, 이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9시간에서 8시간, 이 둘의 차이를 보면 결국 1시간의 가치는 2달러이다. 2달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달러, 그러니까 per hour죠. 시간당 2달러다. 머신2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 생각해 본 결과를, 앞서 본 결과를 이제 머신1과 관련된 결과를 봤을 때, 상대 가격을 봤을 때, 머신1 쪽 자원을 늘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레인지도 구해야겠죠. 2달러와 관련된 레인지. 어떻게 구합니까? D하고 E의 포인트를 4,0이고 0,8이죠. 4,0이고 여기 한 칸이 2니까 두 칸, 4, 그리고 여기는 8, 그렇죠? 그거를 대입해 봅니다. 그렇죠? 어디에? 두 번째 제약식에 이 식입니다. 대입해 보면 1 곱하기 4 플러스 3 곱하기 0은 4시간이고 1 곱하기 0, 3 곱하기 8은 24시간. 그래서 결국 머신2의 캐파시티는 4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여야 된다. 이때 뭐라고요? 상대 가격이 1시간당 2달러, 늘리면 늘릴 24시간이 늘릴 수가 있어요. 늘리면은 결국 2달러씩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만약에 4시간 줄이면 2달러씩 손해를 본다. 예, 그렇죠?
당연히 이 범위를 이제 벗어나면, 결국 이 D하고 E를 벗어나면 이쪽으로 가게 되거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솔루션 스페이스가 완전히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 2달러는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feasibility range라고 부릅니다. feasibility. 이거랑 앞서 구했던 머신1의 그 캐파시티의 한계 있죠. 이 두 개를 통틀어서 feasibility ranges 해가지고 그 가능 영역이죠. 가능 영역.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그렇죠. 실행 가능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구하는데 이렇게 범위를 알고 있으면 엄청 편하겠죠. 예. 예,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그 민감도 분석 방법이었죠. 아, 두 번째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리소스를 변화시키는 경우였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앞서 설명했을 때 개수, 그러니까 유닛 레비뉴, 유닛 코스트를 변화시켰을 때, 결국 목적 함수의 개수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해가 어떻게 현재 해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사이에서 변화를 시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점을 지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결국 이 지금 해를 유지시킬 수 있다가 되겠죠? 예. 그래서 목적 함수를 다시 한번 봅시다. 목적 함수의 형태. 예. general format. C1, C2 coefficient예요. 그래서 이제 Z의 이제 coefficient 이고 보통 뭐 복잡하게 보완하면은 뭡니까?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fx는 해가지고 선형식 할 때 cx i 뭐 i는 1부터 그렇죠? 뭐 k까지 뭐 n까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범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뭐 저희는 그냥 풀어서 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변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라인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 선 그대로 두 번째 문장. Imagine 상상하랍니다. That the line Z is pivoted at C. 그러니까 C가 어디입니까? 여기 옵티멈 솔루션이 포인트 C에서 포인트 C에 있죠. 그러니까 pivoted 고정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 혹은 그러니까 clockwise, counterclockwise 시계 방향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로도 가볼 수가 있고 여기로도 가볼 수가 있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시계바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표현이 아주 좋네요. 제가 이래서 타의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이해가 아주 쉽죠. 직설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그 C에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목적 함수를 변화시켜 봐야 솔루션이 C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어느 사이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냐면 이 앞서 제가 말한 이 두 개의 제약식, 이 제약과 이 제약식, 그렇죠? 직접적으로 목적 함수를 결정하는 두 개의 제약식 사이에서 움직여야겠죠? 다른 목적 함수가 만약에 다른 데서 이런 점에서 이어졌으면 또 거기에 관련된 이 제약식과 이 제약식을 고려하셔야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현실적으로 1번 제약과 2번 제약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어쨌든 이게 2번 제약식이고 이게 1번 제약식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말은 뭐냐? 이 레이시오만 유지하는 한 그러니까 C1과 C2 그러니까 코이피션트 간의 레이시오라고 봤을 때 C1과 C2의 비율은 결국 어떻게 구워진다? 1과 3, 1을 3으로 나눈 건가? 2를 1로 나눈 거. 이 사이에 있는 한 항상 해가 같다.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양쪽을 계산하신 거예요. 1을 3으로 나누면 0.33333 되고 2를 1로 나누면 2죠.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상대적인 레이시오는 결국에 이 사이에만 있으면 솔루션이 항상 똑같다. 그러면 이제 뭐 아직 이 프라이스를 만약 레비뉴를 정확하게 판매
한 개당 가격 정도겠죠? 레비뉴니까, 매출이니까. 그럴 때 뭐 고정을 안 시켰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좀 변화시키면서 이 범위 안에서 변화시키면서 조정을 해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